그런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계속해서 달던 이 3명이 그 페이스북 친구 추가 시점 요청이 딱 들어오자마자 한순간에 전원 잠수를 타버렸고 다음날 아침에 동시에 페북 탈퇴를 합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요즘 며칠 학폭 관련 폭로들이 계속 이어져서 터지고 있습니다. 뭐 이재영, 이다영의 폭로로 시작된 게이트라고 해서 꼬얌 게이트라고까지 불리며 뭐 연쇄적으로 스포츠 업계도 터져나가고 연예계도 터져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면서 물갈이하고 기획사의 대처법도 바뀌고 연예계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둘씩 좋은 의도로 터져나오는 운동이 일어나면 꼭 자기 이득을 위해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냥 관심이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개짓거리 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헬한민국에서 그런 정신 나간 경우 정말 많이 봤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여러 가지 운동들 끝으로 가면 이미지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그 운동 이름만 꺼내도 사람들이 식겁을 합니다. 결국에 그런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나중에 폭로를 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문화도 바뀌지 않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경우로 돈에 미친놈과 관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진실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곳에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연예인들이 학폭 관련 이슈가 터졌고 다들 기획사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뭐 진실인지 아닌지 기획사 측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달의 소녀 추 거짓 폭로입니다. 뿅. 한창 아이들의 수진이 학폭으로 엄청나게 연예계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달소 추 학폭 논란이 비슷한 시기에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학폭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학창시절에 애들끼리 싸운 얘기지 일방적으로 일진짓을 했다거나 학폭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살짝 애매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학창시절에 싸우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애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추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견이 슬슬 나오니까 그 뒤에 2명이 이어서 연달아서 릴레이 폭로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반에서 3-4명 정도의 왕따를 추가 주도해서 했다. 추의 한마디면 주변 애들은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왕따에 참여를 했어야 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피해자랑 서로 연락도 안 했는데 네이트판을 보고 페북을 통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본인들도 추의 학교폭력 릴레이에 참여를 한다면서 글쓴이를 옹호하는 동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팬들이 그러면은 페북으로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서로 어떻게 페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뭐 친구를 추가한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계속해서 달던 이 3명이 그 페이스북 친구 추가 시점 요청이 딱 들어오자마자 한순간에 전원 잠수를 타버렸고 다음날 아침에 동시에 페북 탈퇴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본인들의 향한 팬들의 2차 가해가 극심해서 페북을 지웠다고 하죠. 팬들은 2차 가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증명만 해달라고 했을 뿐이죠. 그 폭로가 사실이고 폭로를 한 과정들마저 사실이라면 그냥 찍어 보내주고 증명하면 그만이죠. 서수진의 폭로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가 고소전에 들어간다고 으름장까지 놨는데 나는 당당하다면서 계속해서 증거물을 내놨으니까 사람들이 중립기어를 풀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사 측도 아니고 그냥 팬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3명이 동시에 페북에서 탈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폭로자들의 말이 팬들이 물어볼 때마다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로글을 다시 돌려보니까 그 폭로글 3가지의 말투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이 글을 쓸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띄어쓰기를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라던가 많이 쓰는 단어라던가 본인만의 어투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사람 3명이 썼으면 3개가 다 달라야 되는데 말투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결국에 이 폭로자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소속사 측에서도 강경 대응에 나설 거라고 하자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조작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고 고소를 피하기 위한 자필 사과문까지 올리게 됩니다. 자필 사과문은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글을 올리고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그제서야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 글이 거짓임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익명에 숨어 글을 올린 저도 두렵고 무서운데 본인은 어땠을지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미친 거죠. 그냥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답니다. 본인은 익명인데도 무서웠는데요. 이지랄하고 있죠. 자, 허위 폭로를 한 이유는 학창시절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죠. 사이가 안 좋으면 다 학폭인가? 그렇게 치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저를 이해해주는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예체능이라고 공부 안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었는데 도대체 나는 얼마나 많은 학폭을 하고 다닌 건지 상상도 가지를 않죠. 여튼 이렇게 조작질한 폭로자가 눈물의 똥꼬쇼를 합니다. 뭐 보통의 고구마 엔딩이었다면 사과를 하고 있는 점,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선처를 하는 걸로 끝이 났겠지만 이달소 소속사 블록베리는 얄짤이 없었습니다. 이달의 소녀 추학폭 최초 폭로자의 사과문이 공개된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는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상의 이달의 소녀와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에 소속 아티스트 이달의 소녀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고자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베리 주스는 탄산 함유량이 굉장히 높네요. 뿅. 여튼 이런 식으로 정말 학폭의 피해자들만 고백을 하고 폭로를 하고 해야 될 이 꼬얌 게이트에서 이런 관종들과 본인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나락 인생 보내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과거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피해자들의 양심 고백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운동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을 겁니다. 김은국 아저씨, 오달수 아저씨, 박진성 시인 등등 유명인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민간인 피해자들도 속출했죠. 운동 자체가 나빴던 걸까요? 아니죠. 그걸 이용하던 인간들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많은 사람들을 지켜줬을 좋은 운동을 망친 거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미투 운동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사람들이 흘끼들끼 쳐다봅니다. 이젠 프레임이 먼저 씌워지죠. 결국 저런 인간들 때문에 피해자만 손해를 보고 피해자의 인권은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학폭 릴레이도 슬슬 이딴 식으로 비슷한 방향성이 잡히는 걸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나 학폭 피해자야, 나 어렸을 때 학폭당했어 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피하려는 현상이 일어날까봐 말이죠. 제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개짓거리 좀 하지 말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